자, 그러면 서양의 철학자들 먼저 소크라테스부터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죠. 서양 철학의 출발이라고 하면 물론 소크라테스부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대부분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등으로 이어지는데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제 훌륭한 삶 혹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잘 사는 삶 어떤 삶인가? 요 앞 시간 했던 내용을 조금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이죠. 어떤 삶이 훌륭한 삶인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 기능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제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오직 하나에만 꽂혔습니다. 오직 이성. 개, 소, 돼지와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능. 여기에 필이 꽂혀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해라. 이게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잘 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성,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걸 탁월하게 발휘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 되겠죠. 머리 잘 굴리면 똑똑한 사람이 되겠죠. 이거를 현자, 한자말로 현자. 현은 현명하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혹은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훌륭하게 잘 사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참된 삶을 가지는 것, 현자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인가? 자, 사실 소크라테스가 살던 당시에 소크라테스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소피스트.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가 이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살던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제 책 좀 봤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나름대로 이제 전해 주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소크라테스랑 소피스트랑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에 속하긴 하지만 왜 좀 다른가와 관련해서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소크라테스라고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말이 뭐죠? 아마 중학교 1학년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이 이야기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인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을 텐데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자, 소크라테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하던 철학자인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교회 혹은 절 등등등 일종의 신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델피라는 신전이 있었고 그 델피라는 신전의 기둥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적혀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를 통해서 유명하게 알려지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면, 자,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전에 찾아갑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갔겠죠. 가서 신에게 물어봐요. 우리 동네에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합니까? 라는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신에게 합니다. 그랬더만 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네가 제일 똑똑하다. 소크라테스에게 네가 제일 똑똑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답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나 말고도 우리 동네에 똑똑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소피스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왜 제가 제일 똑똑합니까? 라고 다시 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야, 다른 애들은 지가 다 아는 줄 까불고 설치잖아. 근데 적어도 니는 네가 뭘 모르는지 알아. 네가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무언가를 더 채우기 위해 노력해. 그러니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까불고 설치는 소피스트들보다는 그래 네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조금 더 참된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라. 이게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훌륭한 삶이 결국 똑똑한 사람, 현자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현자가 될 것인가?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인가? 참된 지식, 참된 진리를 얻을 것인가? 자, 필기부터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참된 알매에 이르기 위해서, 그 말은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야. 무지라는 말은 알미 없음. 그 말은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인간에게 내재된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여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에게 내재된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다 썼죠? 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건데,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합니다. 이 이성을 그럼 어떻게 탁월하게 발휘할 것인가? 단계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반어법, 두 번째는 삼파수. 방금 여러분들 필기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반어법. 그 말은 자신의 무지를 깨우친다는 거.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사실 우리는 되게 내가 뭔가를 잘 알고 똑똑하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정말 똑똑한가? 내가 정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소문을 듣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나 근거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판단을 내리고 주장을 내릴 때도 있죠. 그러면서 지가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강요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우리 어떤 감각이라든가
혹은 나만의 경험에 의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현자가 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옆에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질문해요. 야, 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대답을 하겠죠. 근데 꼭 그런 거예요. 알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교사가 질문을 하면 그걸 이제 반어법이라고 하죠. 이제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다 보면 내가 진짜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인 반어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깨부수는 단계. 이게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기 위한, 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을 깨어 부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깨어 부숴서 없앴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대로 된 지식을 만들어 내야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를 삼파술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삼파라고는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혹시 삼파가 어떤 사람인지 아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다들 병원에서 태어났을 테지만, 과거에는 애들이 병원에서 안 태어나죠. 대부분 집에서 태어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엄마가 애 낳는 걸 옆에서 도와줘야겠죠. 그럼 누가 할까요? 이미 애를 낳아본 사람. 그 말은 동네 할매들. 그 사람들을 삼파라고 불러요. 애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그 역할을 했겠죠. 그 사람을 우리가 삼파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은 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애를 낳는데 도와주는 할머니, 삼파. 자, 그러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애는 애 엄마가 낳아요. 산모가 낳아요. 삼파는 뭐 한다? 옆에서 도와주죠. 누가 낳아요? 산모가. 삼파는 뭐 합니까? 옆에서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참된 지식을 누가 얻어요? 누가 얻을까요? 학생이었죠. 교사는 옆에서 뭐예요? 도와줍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삼파술이에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수업은, 교육은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입식 교육이죠. 그 말은 조금 잔인한 표현이지만, 애들을 교실에 앉혀놓고 선생님들이 톱으로 여러분들 머리 뚜껑을 썰어요. 뚜껑을 열고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요. 교사가 떠들면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필기하고, 외워서 시험을 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죠. 아마 소크라테스가 보면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사는 그냥 삼파의 역할, 그 말은 옆에서 도와주란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다들 이걸 가지고 있거든.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스스로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생은 스스로 진리를, 지식을 터득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뭐 한다? 옆에서 삼파의 역할,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이야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행복한 삶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건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오직 이성에만 필이 꽂혀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면 똑똑한 사람, 현자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깨부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지식을 채워야 되는데, 교사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교사는 옆에서 도움을 주고 실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진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자, 이성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참되게 알면 그 말은 똑똑히 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덕을 갖게 되고 그 말은 아는 대로 실천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하고 있는 주제 행복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니죠. 우리가 알면 아는 대로 행동하나요? 그래서 행복합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대로 알면 제대로 행동하고 그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거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무엇? 오직 이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제대로 행동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겠지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좀 길지만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그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